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압도적 선두를 달리던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2022년 대비 약 13.6%포인트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66.4%로 2022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신규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화웨이가 11.9%로 삼성전자의 뒤를 이었고 샤오미 등 다른 중국 제조사들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용인시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에 따르면 22일 용인시 내 병원에 총 559명의 의사가 근무 중이고 이 중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 의사의 약 5%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이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엔 한국수출입은행 등 6개 정책금융기관과 17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지원단은 다음 달 강원, 대전, 대구, 부산 등에서 수출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 속에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2660선을 다시 탈환해냈고요. 코스닥도 장중 내내 상승 권역에서 움직이다가 870선 위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 굉장히 강한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SK하이닉스 5% 넘는 탄력 받아갔고요. 삼성전자도 강보합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헤드라인에서 살펴본 대로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점유율 감소하기는 했지만 AGI 개발을 한다는 소식에 매수세는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굉장히 견조한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내일 시장 어떻게 준비해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매수가 6,080원 기준 26% 넘게 오르면서 5위 기록했고요. 이어서는 한올 바이오파마 29% 넘게 상승세 보이며 4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2월 13일에 언급해 주신 에이펙트인데요. 38%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는 알서포트 매수가 4,215원 기준 41% 넘게 상승하며 2위에 랭크했고요. 대망의 1위는 PMT인데요. 최고가 기준 60% 가까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단연 반도체가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엔비디아발 훈풍이 컸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굉장히 강한 탄력 받았고요. 삼성전자는 강보합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반도체 대형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서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이 있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 부분도 같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주신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 SK하이닉스입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우리 자국적으로 기업을 만들어내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관련된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가기 좋은 거는 SK하이닉스다라는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일 텐데 왜 SK를 먼저 보고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느냐? 그 이유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SK는 외부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당장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17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 같이 한번 보시죠. 자, SK하이닉스를 쳐서 한번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 네. 이게 지금 잘 안 먹혀서. 네, 하이닉스인데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과거 시점에 넘어갔었던 영광의 자리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자리로만 봤을 때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멈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7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올라간 만큼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이후에 SK하이닉스를 정리하면서 반도체 대형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되겠죠. 왜?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는 M&A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로 볼 수 있는 건 결국 코스피 시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연출해주고 있다는 것도 한몫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직까지 검찰의 항소심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AI 관련된 내용이 더 확실한 부각적인 내용이 나올 때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HBM일지 그것도 아니면 CXL일지 그것도 아니면 온디바이스일지 그것도 아니면 갤럭시 링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일지는 알 수 없겠으나 삼성전자 이번에는 9만전자 이상을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처럼 좋은 주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많이 억눌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SK하이닉스를 단기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가 더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이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 실적이 나왔죠.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9%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갭을 띄워서 시작을 하다 보니 지수 자체도 갭이 떴고 그러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그 매물들을 소화하는 시간이 오전 장세였다면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한번 반도체와 관련된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내일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걱정되고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초전도체 관련주들입니다. 큰 폭으로 낙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번 큰 폭으로 낙폭이 나올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우리 전문가님만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선물들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얼른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목 상담을 위해서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매드팩토입니다. 매수가는 15,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매드팩토 거래일 연속 강했습니다. 어제는 16%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 오늘은 꽤나 좀 빠졌죠. 매수 금액이 15,000원 좀 높으셔서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손실을 보고 계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매드팩토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얼른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은 면역 항암제 관련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주가를 올리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기간도 너무 길고 매출액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상단을 15,000원까지만 잡아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13,000원 후반대까지만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손절을 하셔야만 하는 종목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상의 기대감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지금 현재 매드팩토를 보는 관점으로서는 부족하다라는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드팩토까지 살펴봤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가격 전략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차트 위에는 오색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오색선 있다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잡아서 수익률 극대화 만들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오색선 그리려면 수식이 필요합니다. 이 수식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 기회 반드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알서포트입니다. 매수가는 5,900원이고요. 비중은 5% 담으셨다고 합니다. 5,900원이면 매수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습니다. 의사 증원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원격 제어 관련주로 꽤나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4,67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손실이 꽤 되셔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굉장히 잘 아시는 종목이죠.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다 알죠. 네. 제가 알서포트는 참 여러 번 재미를 본 종목인데 자, 첫 번째 왜 진입을 했느냐, 왜 매수를 할 수 있었느냐. 알서포트는 재택근무 관련주입니다. 언제 처음으로 언급이 됐느냐, 이 시기가 뭐였었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같은 문맥 안에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알서포트는 재택근무 관련주인데 첫 번째로 이슈가 나왔었던 건 무엇이었다?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 여당과 야당에서 함께 목소리 높여서 저출산과 관련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느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들이 같이 있을 수 시간을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다? 재택근무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알서포트가 이때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왜 올라갑니까?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꺾였는데 자, 무엇 때문에? 의대 정원을 충원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왜 재택근무 관련주가 이슈를 받고 있을까요? 어디까지나 원격 의료 관련된 내용 때문에 주가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종목이 더 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한 가지만 설명드리죠. 해당 종목 과거 시점에 1차 상승 파동으로 볼 수 없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잠깐이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그 자리를 넘어갔다면 과거 시점의 자리를 1차 상승 파동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과거 시점에 고점을 찍었었던 가격을 아주 살짝 넘어가는 윗꼬리가 나왔는데 이 윗꼬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왜?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나왔었던 파동을 넘어가는 이 자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2차, 과거 시점의 구간이 1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 어디를 넘어갈 것이냐? 이 구간이 아니죠. 최근에 만들어졌었던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900원 매수가가 위험하다라고 생각 많이 하시겠지만 상승 추세로 출발하기 시작한다면 이 종목 어디까지 바라보는 게 맞겠습니까? 이 구간이죠. 왠지 아시겠나요? 과거 시점에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 구간이 아니라 지지됐었던 가격 구간이 있습니다. 그 말인 즉 그 정도 위치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얼마? 7,000원까지. 그렇다면 7,000원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익절을 한다? 매수가가 높으시니까 방법은 간단할 겁니다. 어떻게? 6,500원부터 100원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익절하시는 거죠. 언제 갑자기 주가가 내려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도 5%밖에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본전까지만 온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6,500원부터 1%씩 이해가 되실까요? 1%씩 익절하시면서 마지막으로 7,000원의 남은 물량을 익절한다는 관점으로 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습니다. 손절하실 필요 없고요. 기다리시면 수익 내실 수 있는 가격 구간 오실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알서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오색선 그려볼 수 있는 이 수식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선물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코롱인더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5,000원에 15%입니다. 45,000원에 15%요. 혹시 언제쯤 네, 매수를 하셨을까요? 작년 12월 말경나 될 것 같은데. 아, 네, 오래되진 않으셨네요. 예, 예. 네, 코오롱 인더 참 폐배터리 사업 진출한다고 하면서 작년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던 종목인데 네, 지금은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 이 종목 네. 그래도 손실 보고 계셔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대응 방법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오롱 인더입니다.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매수하셨을 때 어떤 것을 보고 투자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점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네. 더 빠졌네요. 좀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네. 좀 걱정은 안 되는 자리긴 하거든요. 예. 궁금하신 게 손절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면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걸까요? 지금 저점이 라면은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예, 이미 또 매수가 자체가 좋으신데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더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45,000원이신데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가가지고 이 자리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안 하면 내가 이 종목 본전에서 못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면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데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지금 분석으로 봐도 매출액 5조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500억이면 충분히 시가총액 1조 이상 나올 수 있는 기업은 맞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코오롱 인더를 바라봤을 때 최장기적으로 보진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55,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다만 시간이 한 6개월 이상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코오롱 인더가 혹여나 저점을 이탈하게 됐을 때에 그때는 추가 매수 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평균 단가 자체가 그렇게 높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라면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35,000원에서는 동일 비중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45,000원이신데 35,000원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평균 단가가 4만 원까지 내려오잖아요. 예. 그러면 45,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도 수익이 나오시는데 그 이상으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좋으면 더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35,000원이지만 그 자리까지는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10% 정도밖에 손실이 안 나는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도 너무 많아지세요. 그래서 예. 추가 매수를 하지는 마시고 55,000원까지만 보시고 익절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예. 네. 그 이상의 기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데 기한은- 적당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기한은 그러면 한 기한은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렵지만 이 구간을 잘 보시면 내려왔다가 55,000원까지 올라가는 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 기간을 추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내려오면서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만 끝나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까지는 금방 갈 거거든요. 이 구간처럼.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여름 전에는 주가가 수익 구간에 오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올라왔을 때 55,000원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코오롱 인더까지 살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다른 종목 혹은 대응 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수식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수식만 있으면 차트 위에 오색선 아주 화려하게 그려보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차트의 보조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식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토르 종목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시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이 선물 2가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상담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플로우직스요. 파워로직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7,702원. 17,702원이요.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28.7. 28.7%. 네, 비중이 적진 않으시네요. 어제 17,000원대면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네, 많이 속상하셨죠.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강한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 조금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주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아시거든요. 전문가님께 대응 방법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파워로직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셨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단타 치려고 했던 거지. 네? 단타 단타 치려고 하셔다가 이렇게 크게 물리신 거예요? 근데 왜 손절을 못 하셨을까요? 아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확 내려가가지고. 어엉하다 보니까 내려왔어요. 네. 자, 이 자리 있잖아요. 파란색 저항선. 네네. 그 자리를 제가 가격을 찍어드릴게요. 어디에서든지 꼭 이 자리를 2거래일 이상 이탈하면 손절이에요. 오늘 물론 다른 종목들은 조금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런데 네. 그 종목들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가격을 먼저 찍어드릴게요. 얼마냐면 자 파란색 14,890원입니다. 14,890원을 이탈하는 날 하루 정도는 이탈할 수 있겠지만 이틀 연속으로 이탈하면 손절이에요. 자 신성 델타테크 먼저 볼게요. 오늘 네. 주가 반등 나왔죠. 그리고 네네. 서남도 마찬가지로 약반등이 나왔습니다. CCS도 반등이 아니라 이 친구는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파워로직스는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다른 신성델타테크나 서남이나 덕성이나 CCS 같은 다른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면 파워로직스 그만큼 회복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손절해야 되는 자리 모두 다 이탈된 종목이에요. 그렇다면 저라면 단타를 치는 저라면 원칙적으로 오늘 종가인 12,620원에서 손절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른 네. 관련주들의 주가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서 손절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미 시간의 단일가가 시작이 됐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주가 위치가 어떤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신성 델타테크 갭 떴습니다. 3% 그죠?
네. 그런데 체결은 아직 안 됐으니까 모르는 일이고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정상 범주에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다면 5시 20분에 실질적으로 3%권에서 체결이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이고 서남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자면 서남은 이미 2%가량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CCS도 마찬가지로 상한가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기회가 왔습니다. 파워로직스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관련주인데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CCS는 작전 주니까 올라가든 말든 상한가 가든 말든 상관없고 서남이랑 신성 델타테크가 3% 이상에 안착하느냐를 보면 파워로직스 시간에서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수 있겠죠.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왜? 갭을 띄우고 상승하는 것보다 갭을 안 띄우고 오전장부터 야금야금 따라 올라가는 게 캔들의 모양이 더 이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장이죠. 네. 내일 14,890원 위로 종가 올려놓으면 버틴다. 그런데 종가 3시 30분이 마지막 가격이잖아요. 네. 우리는 3시 20분 땡땡 하는 순간 그때 가격이 14,890원 위가 아니면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에 시장가로 손절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왜냐하면 다른 초전도체 관련주가 내일도 갭을 띄운 것이 예를 들어 3%라고 치죠. 그러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3%가 뜬 거지 내일 시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가 될지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신성 델타테크, CCS, 서남들을 다 봤을 때 오늘 시간 내에서 상승한 것보다 내일 시초가 대비 종가가 더 크게 올라와 있으면 파워로직스가 14,890원까지 못 올라와도 매도 안 해도 괜찮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파워로직스만 봤을 때에는 손절하는 게 맞는데 손절하려고 보니 다른 초전도체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겠지만 많이 낙폭이 나온 만큼 회복을 어느 정도는 해줬고 시간 외에서도 움직였기 때문에 파워로직스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초전도체 관련주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형들 따라서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대금도 안 붙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청자분이 익절해야 되는 가격은 17,750원에서 17,800원 사이 본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이상으로 과육 부리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본전까지 와준다면 땡큐! 하지만 본전까지 못 온다 했을 때 내일 14,890원 위로 안착하면 다음 주에 또 간다. 또 간다 하더라도 본전에서 정리. 하지만 14,890원을 못 넘어갔을 땐 신성 델타테크, 서남, CCS 주가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 올라갔는데 파워로직스가 못 간 거라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으니까 수급이 달라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버티실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파워로직스까지 살펴봤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같이 살펴보시면서 매도 전략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다양한 궁금증들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수식과 조건 검색식 이 두 가지 선물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토루 종목 포착할 수 있는 이 조건 검색식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하셔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수식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선물 두 가지 지금 들어오시면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스맥이고요. 스맥이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150원에 15%요. 4,150원에 15%요. 예, 네,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아니, 몇 개월 됐어요. 아, 몇 달 되셨군요. 네, 스맥. 오늘은 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약간의 손실 구간이신데 종목 좀 고민이 있으시죠? 예, 예. 네,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스맥 예.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맥 지금 자리 너무 좋은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지금 이게 하도 안 올라가가지고요. 네. 그 좀 어떤가 해가지고요. 앞으로 전망이. 제 생각에는 예. 첫 번째로 이 종목이 괜찮게 보여지는 건 2022년, 2023년에 흑자로 전환된 기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스맥이 로봇 관련주로 주가 올라갔었던 건 알고 계시죠? 예, 로봇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이슈만 나와주면 스맥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왜 진거금 100% 딱지가 붙었느냐. 이렇게 분석으로 봤을 때 기업이 정말 튼튼한데 왜 딱지가 붙었느냐는 건 한 가지입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갔어요. 한번 올릴 때. 그리고 변동성이 예. 커졌기 때문에 진거금 100% 위험한 종목이다 정도로 판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점 구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진거금 딱지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자, 스맥은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도 괜찮은 위치예요. 물론 아랫단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었지만 내려갈 거라면 진작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예. 바닥 구간을 지지할 게 아니라 진작 내려갔어야 되는데 바닥 구간이 지지가 되고 4,000원대에서 놀고 있다라는 건 이 종목 상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고점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5,240원을 넘어가는 5,245원 아니죠. 5,250원에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익절한다면 지금 비중이 15%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손실을 리스크할 수 있는 해지는 만들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익절 자리를 4,475원으로 하나 잡아드릴 거예요. 4,475원이요? 네. 그 다음에 남은 예. 물량을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한 번에 5,240원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 지금 물량을 덜어냈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주가가 안 올라가면 내가 리스크 해지했던 만큼 주가가 빠지면 물량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정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자, 첫 번째. 4,150원에서 진입하셨는데 4,475원이면 8% 정도밖에 수익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만큼 주가가 또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인지 로봇 관련 테마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지 그거 보고 추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정리해가지고 스맥으로는 수익을 못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으로는 5,240원을 넘어가면서 주가가 전고점 부근까지 갈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6,000원 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인 거잖아요. 예. 지금 최근에 뭐 뷰노도 그렇고 루닛도 그렇고 스맥보다 더 심하게 눌렸지 않습니까? 혹시 차트 보셨나요? 예. 뷰노랑 루닛이랑 비교해보면 자, 첫 번째 뷰노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뷰노랑 루닛을 보시면 이거 뭡니까? 더 많이 내려갔죠. 의료 AI 쪽으로 바라봤을 때 시장성이 더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스맥은 버텼는데 뷰노랑 루닛이 눌렸다라는 건 스맥이 선반영 받고 주가를 올리기에 더 쉬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4,475원에서 1차 분할 매도 하시고 남은 물량을 5,240원에서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5,240원을 넘어가는 순간 5,250원이 되겠죠. 예. 이때 5,250원을 땅 찍는 순간 주가가 올라가지 않거나 아니면 그날의 종가가 5,250원보다 낮으면 그때 익절하시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리스크 해지하는 이유는 내 본전을 넘어갔을 때 주가가 더 빠지면 차라리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있으니까 부분 익절을 해놓는 거고 거기에서 남은 물량은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최고점을 찍은 날에는 팔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렇게만. 네. 전문가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만약 이 가격보다 오늘 가격보다 더 내려가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겠습니까? 추가 매수 자리는 좌우를 잘 보시면 어디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을 때 여기예요. 여기. 아래 파란색 지지선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자리? 3,270원. 여기에서 추가 매수하실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3,270원이라는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평균 단가가 3,000원 중후반대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왜? 과거에도 닿았었던 가격 구간이잖아요. 그 말인 즉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은 못 봐도 탈출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 매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이 종목으로 돈은 못 벌어도 손실은 보지 말자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추가 매수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신다면 스맥은 추가 매수에서 탈출하고 그다음에 진입한다는 관점으로는 3,000원 아래 단이라면 잡고 기다리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올라온다. 4,000원대까지는 올라온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3,270원 빼고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맥까지 살펴봤습니다. 부분 익절하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저점 매수도 유효하다. 이렇게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님과 제가 언제든지 실시간 소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4959니까요.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주식 공부하시다 보면 어려우실 때 있으시잖아요. 종목 판단 기준부터 기술적 분석까지 차근차근 배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고심해서 만드셨다고 하니까요. 이 자료집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소통 가능하신 거 아시죠? 그러니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저와 함께 소통도 하시고 다양한 인사이트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시죠. 이어서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 반드시 챙겨가야 하는 종목,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XR, VR 관련주로 최근에 애플의 비전 프로가 흥행하면서 함께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로켓 배송 종목 알려주시기 전에 토르기법으로 종목을 포착하셨다고요? 네, 첫 번째 종목은 HPSP입니다. HPSP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HPSP 상승이 이미 많이 나왔죠. 수소 어닐링 기술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훈풍이 불어올 때 주가를 많이 올렸습니다만 TSE 아직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항을 이미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페스아크는 여러분들 이미 어제 보셔서 아실 거고 PSK 홀딩스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우스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 충분한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TSA를 바라봤을 때 자, 이 자리죠. 토르기법이 포착되고 나서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바라봤을 때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판단하기 이전에 뭘 제일 우선시해야 되겠습니까? 수익을 놓치지는 말자라는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TSE는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면 그때는 다시 재진입 관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자, 두 번째 네페스아크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제 큰 폭으로 띄워놓고 오늘 갭까지 띄워놓고 음봉이 나왔는데 진입하기 쉽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네페스아크는 패스하시면 됩니다. 이름 그대로죠. 자, PSK 홀딩스는 왜? 홀딩스니까. 그죠? 투자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거래대금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을 두 차례나 두들기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끼가 있다. 무슨 끼가 있다?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끼가 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진입한다? 가장 변동성이 잦았었던 가격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진입해 볼 수 있겠지만 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고점에서는 굳이 진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수익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나겠지만 손실을 만들어내기에 가장 좋은 기업이니까 지금은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우스 왜 진입하기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느냐? 바닥이 잡히고 올라가고 있죠. 무엇과 비슷합니까? TSE 차트와 비슷하죠. 그런데 TSE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그래서 제우스도 전고점의 가격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전고점을 넘는 도전을 해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갈 때 23,700원을 넘기지 못한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되는 종목이 바로 제우스입니다. 왜? 고점이 낮아지면 그 다음에 종목이 보여주는 말로는 하락이죠. 하지만 반도체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브레이크가 잡히겠지만 그 브레이크를 개인들이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을 때 개인들이 먼저 잡고 그다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받쳐주면 그때 진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점이 낮아지면 섣불리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HPSP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엇이냐? 오늘 갭을 띄우면서 파란색 저항선 위로 올려놓으려고 했으나 실패한 겁니다. 실패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10월 17일 날 포착된 이후에 수익률이 80% 가까이 나왔지만 이 구간을 버틸 수 있는 용감한 자신감 있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2024년에는 반도체가 주류를 이룰 겁니다. 그리고 저점을 찍을 때 판단이 됐었던 종목이었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토르 기법이 아닌 메가토르 기법이 뜨는 것이 더 원칙적으로 맞는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HPSP가 토르 기법이 떴기 때문에 지켜볼 수 있었다라는 언급을 이쯤에서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또 수익이 나오고 그 자리에서 조정을 받았으면 이제는 HPSP는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인 건데 오늘 갭을 띄워놨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 시장은 누가 봐도 조정일 겁니다. 그런데 조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가를 넘어간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익절하는 게 아니라 더 지켜본다. 왜? 아직 살아있구나. 불씨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갭을 띄운 게 회강반조이려면 거래량이 더 붙었을 겁니다. 하지만 회강반조로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더 지켜보겠다라는 관점으로 HPSP는 조금 더 수익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좀 들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에이펙트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인데 다른 것들 다 중요하겠지만 에이펙트는 테스트 제품들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와 관련된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이펙트라고 하면 반도체를 검사하는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관련주로는 유닛 테스트, 오늘 오전부터 어제도 수급이 들어왔었고 오늘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유닛 테스트는 내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프로텍, 네페스아크는 또 나오죠. 하지만 네페스아크는 위험하다고 설명을 드렸고 펩트론 아니고 펜트론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펜트론은 반도체,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트론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에이펙트 포착되고 나서 2월 13일 날 포착되고 나서 종가가 3,855원이죠. 그런데 오늘 고가가 5,340원이지만 이 종목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을 해결하셔야 된다. 그리고 질문도 있었습니다. 에이펙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길래 저는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언급 드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어디? 파란색 저항선. 그죠? 그래서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중에 파란색 저항선을 빠르게 넘어가면서 5,340원까지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고 이거 잘하면 한 번에 전고점을 넘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5,080원 부근에서
이 종목은 이제는 놓아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언급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에이펙트의 관점, 언제 진입을 했고 리뷰를 통해서 올라가는 관점,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38%의 수익 구간이 아니라 10% 수익 구간일 때부터 아직도 진입하기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이펙트도 이만큼 올라갔으면 여러분들 눈에 들어와야 되는 종목 뭡니까? 제우스겠죠. 왜? 제우스는 아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제가 에이펙트를 여러분들께 관점을 공유해드렸었던 그 자리 구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우스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이미 USB-C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은 내용 정리가 끝나셨을 거예요. 아, 애플이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스마트폰과 XR, VR인데 자, 알파벳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수정을 좀 할 텐데 XR, VR 관련주죠. 전자제품과 휴대폰, TV,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커넥터 및 부품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퀄컴, 구글과 협력해서 차세대 XR 폼팩터를 개발할 예정이다. 아직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지금 당장에는 논외로 해도 되겠지만 퀄컴과 구글은 지금 논외로 하기에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왜? 국내 기업과의 협력은 언제든지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행 또한 마찬가지로 이 기업이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위에서 손을 먼저 잡아주겠죠. 하지만 퀄컴과 구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개발에 대한 것을 같이 하겠다? 쉽지 않아요. 그렇다는 말은 이 기업 충분히 예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관련주들을 보기 이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 애플에서 출시한 XR 기기인 비전 프로가 흥행에 성공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흥행했다. 그냥 흥행했다. 비싸니까. 한번 써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전 프로를 사용해본 유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토할 것 같다. 어지럽다. 이거 쓰고 현실 생활 불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기 한 가지 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이 조금 부족한 것처럼은 보이나 미래 성장 가능성은 너무나 높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 시점에 우리 핸드폰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핸드폰과 카메라를 결합시킬 때 우리 처음 어땠습니까? 50만 화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100만 화소? 너무 좋았죠? 200만 화소? 그때부터 핸드폰이 다시 무전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작은 카메라 모듈 안에 몇만 화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2천만 화소? 그렇죠?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XR, VR, AR 등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AI를 빼먹으면 섭섭하죠. 그 모든 것들이 가장 크게 통용되는 시장이 바로 스마트폰 시장이기 때문이죠. 왜? 자동차는 미성년자 못 타고요. 그리고 탈 수 있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자동차로 넘어갈수록 밸류 값이 커지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한 해만 지나도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 성인, 노인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기술력이 진보된다 하더라도 그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조금 뒤늦게라도 그 누구든 따라갈 수 있는 시장에 있는 제품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쪽 분야는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관점인 건데 올 하반기에 삼성에서 첫 XR 기기를 언팩한다라고 예상된다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예상되는 것보다 이 종목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차트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 구간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간다? 자, 중기 차트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최소 15%는 상승이 가능하다. 그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XR, VR 관련주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오직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히든 종목, 올 하반기 삼성의 첫 XR기기 언팩 행사가 예정돼 있어 함께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요. 히든 종목명과 종가 베팅 방법은 오직 노란톡방 안에서 안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